54계층에다가 종이를 붙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 썬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이 문제이지 이건 되는 겁니다. 중앙무대에서 쏘아올리는 고성능 영사기의 빛은 레이저빔과 어우러져 63빌딩과 쌍둥이 빌딩 벽면에 호돌이 등 다양한 올림픽 영상을 장식합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야 사업이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뭐 되는 것은 되고, 그럼 그건 누가 못해요. 맨날 그렇게 되면 경쟁이지. 도전과 열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게 바로 최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부담감들은 있는 거죠. 부담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성취감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IMF가 터졌을 때 이제 집에서 TV를 보는데 그때 MBC 뉴스 데스크를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남다른 아이디어로 급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불빛은 밤늦도록 꺼질 줄을 모릅니다. 수고도 많구만. 저건 지금 극장. 각종 전시관의 기획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공에 이르기까지 업계에서 유일하게 체계적인 작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시공테크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박희석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남다른 열정과 노고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특히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서 해외 전시회는 무조건 사원을 파견하고 선진국 기술자를 초청해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았습니다. 특수 교육 문화 공간에는 창의력과 기술력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이러한 노하우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시업계에서 최초로 전시문화기술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시스템이라든가 또 정보검색, 최근에는 VR, AR까지 다양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하는 트렌드를 우리가 읽기 위해서 교육, 과학, 시스템 등 전 세계 160개의 다양한 종류의 잡지들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 실력과 열정이 결국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를 이끌어 나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1000여 개의 프로젝트를 했는데, 하지만 늘 변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열정과 도전과 또 창의력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임했다는 것은 매번 같습니다. 인천 물홍보관 제작 시공 당시에 97년 12월 추운 겨울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픈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회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죠. 디자인과 마감 퀄리티를 점검을 하시고 전면 자비로 재시공할 것을 지시를 하셨죠. 전 직원들이 총출동했고 협력업체들이 합심하여 일주일 만에 완벽히 마무리를 하였죠. 이것은 고객 감동과 마지막 1%의 디테일을 강조하셨던 회장님 경영 철학과도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정신을 전 현장에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고 시공테크만의 DNA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1년, 1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세종시의 행복도시 홍보관을 만들 때 일이었는데요. 그때 개관을 3일 앞두고 큰 화재가 났었습니다. 발주처도 굉장히 이제 낭망을 했던 상황에서 저희 현장에 있는 직원들, 그다음 본사에 있는 직원들이 다 투입돼서 끄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인력으로 그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추운 겨울에 걸레를 빨아가며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개관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발주처도 굉장히 흡족해하는 상황이었고 시공테크의 저력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단결된 힘을 확인하게 되었고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진행된 응기그룹 여화쇼는 총 6개월의 짧은 기간에 완료해야 됐던 프로젝트입니다. 매일 52도의 독주를 죽을 만큼 마시고 높이 40m 구조물에 올라가야 되는 일이었는데요. 술이 깨지 않은 상황에서 점검을 하러 올라갈 때마다 이러다 떨어져 죽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매우 힘들었었습니다. 거의 목숨 걸고 올라갔었죠. 아스타나 엑스포 때 준공 열흘을 남겨놓고 시설 공사 중이던 현지 업체가 공사를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열악했던 공사 인프라를 놓고 볼 때 남은 기간 동안에 모든 준비를 마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임원 대책회의가 열리고 회장님 이하 임직원들과 한국 작업자 100여 명이 곧바로 아스타나 현지로 투입돼서 모든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로 인해서 약 한 20여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됐지만 경영진의 결단 덕분으로 성공리에 엑스포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2017 아스타나 엑스포는 시공테크의 30년의 저력을 보여준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온갖 다양한 컨텐츠를 해석해내고 그게 맞춰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끊임없이 그 변화를 통해서 성장해 나갔고요. 전시 사업 금액으로만 따지면 총 660억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틀려야 되겠다. 일본과 왜 틀려야 되겠느냐.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니고 오픈되어 있고 자유롭게 떠들 수 있는 공간의 구조를 좀 만들어야겠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디자인력, 그 다음에 기술력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자라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또 더더군다나 평생을 살아갈 직업을 선택할 기준을 준다는 점에서는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한국관을 진행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은 상들을 수상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현장이 곧 우리의 영토다. 모든 과정을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였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실제로 반응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칭찬과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기술과 예술이 어떻게 접목을 하고 거기에 미래라는 하두가 더해져서 새로운 글로벌 새로운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가 전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술, 과학, 예술, 그리고 지식들이 융합된 바로 컨텐츠 산업으로 저희 회사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